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문제는 또 총 3문제인데요. 지난 시간에 만났던 유형과는 또 다른 유형들이에요. 자, 우리 새로운 유형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지금부터 함께 문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만나볼게요. 30문제가 출제된 시험에서 한 문제를 맞히면 3점을 얻고요. 틀리면 1점이 감점이 된대요. 30문제를 모두 풀어서 나는 34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틀린 문제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우선 우리 미지수를 정할 텐데 맞힌 문제의 개수를 x개라고 놓고 틀린 문제의 개수를 y개라고 놓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맞힌 문제의 개수와 틀린 문제의 개수를 더하면 모두 몇 개가 돼야 될까요? 30문제 풀었잖아요. 30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식을 완성을 했고요. 두 번째 식에서는 우리 점수를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총 3문항을 풀었어요. 3문제를 풀었는데 그중 2문제를 맞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문제를 맞춰서 얻은 점수가 몇 점일까요? 한 문제를 맞출 때 3점을 얻으니까요. 6점을 얻어요. 그런데 한 문제를 틀렸으니까 틀렸을 때 감점 당하는 점수가 있죠. 한 문제당 1점이 감점이 되니까 그 1점을 뺀 나머지 5점을 이렇게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다시 들어가서 자, 우리 x개를 맞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맞춰서 얻은 점수는 몇 점일까요? 3x점이 되겠죠. 그리고 틀렸기 때문에 감점을 받아야 되는 점수가 있습니다. 한 문제당 1점이니까 y점을 감점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얻은 점수는 34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식이 완성이 됐고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세웠어요. 자, 이제 연립방정식을 잘 풀어내 주시면 되는데요. y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어때요? 같습니다. 그리고 부호가 다르죠? 자, 그럼 어떻게 풀까요? 1번 식과 2번 식을 더하면 되겠네요. 부호가 다르면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x 플러스 y는 30 더하기 그리고 3x 마이너스 y는 34 두 식을 더할 거예요. 더하시면 4x가 되겠죠? 그리고 y항은 소거가 될 거고요. 더해주시면 64가 되네요. 자, 양변을 4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그럼 x는 얼마가 됩니까? 16이 됩니다. 그럼 y는 얼마일까요? 전체 30문항 중에서 16문제를 맞춘 거니까 빼주시면 14문제를 틀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의 개수는 몇 개다? 14개입니다. 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느 중학교의 작년 학생 수는 1200명이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 수는 6% 감소했고 여학생 수는 8% 증가해서 전체로는 2명이 감소했대요. 작년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읽으니까 어때요? 또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또 드시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문제의 조건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우리 구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작년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예요. 근데 어떤 조건을 줬죠? 우선 작년에 총 학생 수 주었습니다. 1200명이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미지수를 정의하겠죠. 남학생과 여학생을 x, y라고 놓을까요? 그럼 남학생을 x명이라고 한다면 x 플러스 y는 1200명. 첫 번째 식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조건을 잘 보세요. 올해는 이제 올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 수가 6% 감소했대요. 그러면 감소한 남학생 수 우리 구할 수 있죠. 여학생 수는 8% 증가했대요. 그럼 증가한 여학생 수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로는 2명이 감소했다라는 내용을 식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남학생 수가 6% 감소했다고 하니까 그 감소한 남학생 수를 우리 어떻게 구할까요? 자, 남학생 수가 원래 몇 명이죠? 작년 남학생 수가 X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X명의 6%가 감소한 남학생이에요. X명의 6%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죠? 네, 100분의 6X 하시면 됩니다. 100분의 6X예요. 자, 그리고 증가한 여학생 수도 구할 거예요.
8% 증가했대요. 그럼 증가한 여학생 수는 몇 명일까요? 그쵸. 100분의 8y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남학생 수는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감소했죠. 감소한 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여학생은 증가했죠. 그러면 플러스예요. 자, 여학생은 8% 증가하고 남학생은 6%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2명이 감소했다. 그럼 어떻게 쓸까요?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두 번째 요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양변에 100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8y는 마이너스 200이 되죠. 2로 또 나눠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100. 자, 두 번째 식을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x 플러스 y는 1200이랑 그리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100을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어떻게 진행을 해볼까요? 첫 번째 식에 3을 곱할까요? 그러면 3x 플러스 3y는 3600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100이 됩니다. 우리 x항을 소거할 건데 부호가 달라요. 그럼 어떡하죠? 더하시면 됩니다. x항이 소거가 될 거고요. 자, y항은 더해주시면 7y가 되겠죠? 빼주시면 3500이 됩니다. 그럼 y는 얼마일까요? 7로 나눠주시면 되죠. 얼마예요? 500명이 됩니다. 그럼 x는 몇 명일까요? 총 120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200명에서 500명을 빼주시면 되죠. 아, 그러면 700명이구나. 그래서 자, x가 남학생이었잖아요. 남학생은 700명. 그리고 여학생은 500명입니다. 라는 정답을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3번 문제 만나볼게요. 준수가 약수터에 갔다가 오는데 갈 때는 시속 4km로 걷고 20분 동안 약수를 받아서 올 때는 시속 6km로 걸어서 총 1시간 40분이 걸렸대요. 약수터로 가는 길보다 오는 길이 500m가 더 멀다고 할 때 준수가 걸은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거속시 문제인 거죠. 자, 문제를 먼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상황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두 가지로 나뉘냐면요. 갈 때 상황과 올 때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자,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갈 때, 그리고 올 때 이렇게 쓰겠습니다. 지금 이거 딱 봐도 거속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리가 등장할 거고요. 그리고 속력이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 시간도 나와야 될 거예요. 자, 갈 때 그 거리를 우리가 x 킬로미터라고 놓을게요. 올 때 거리를 y 킬로미터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을 보니까요. 여기 마지막 문장 보세요. 약수터로 가는 길보다 오는 길이 500m가 더 멀대요. 자, 그러면요. 올 때 거리가 500m가 더 멀다. 단위를 좀 통일하셔야 돼요. 킬로미터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y를 하면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속력을 쓸 건데요. 속력은 뭐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갈 때 속력은 시속 4km라고 했어요. 4km. 그리고 올 때 속력은 6km네요. 시속 6km. 자, 이제 시간 구할 수 있죠. 시간 어떻게 구해요?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4분의 x. 그리고 올 때는 6분의 y 시간이 걸렸겠네요. 그리고 20분 동안 또 약수를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약수를 받은 시간은 우리 단위를 또 고치셔야 될 텐데 얼마입니까? 3분의 1시간이라고 고쳐주시면 되죠. 그 다음 총 걸린 시간을 1시간 40분 이렇게 조건에서 주어지고 있어요. 시간 단위로 통일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몇 시간입니까? 3분의 5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이 식 하나가 나왔고요. 그죠? 그 거리를 이용한 식. 이번에는 시간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보세요. 갈 때 걸린 시간 얼마예요? 4분의 x 시간이죠. 올 때 걸린 시간은요.
6분의 y 시간입니다. 그리고 약수를 받은 시간이 있잖아요. 3분의 1시간. 얘네들을 모두 더하면 몇 시간이 돼야 되나요? 3분의 5시간이 돼야 되죠. 얘가 바로 2번 식이 되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이 세워졌죠. 이제 잘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선 두 번째 식이 분수꼴이어서 좀 불편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정수로 고칠 수 있습니다. 양변에 12를 곱해주시면 되죠. 곱해볼까요? 그러면 3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20. 자, 요거 이항해 주시면요. 3x 플러스 2y는 16이 되겠네요. 자, 우리 1번식에 가간법으로 그냥 풀어볼게요. 그럼 1번식에 2를 좀 곱할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2x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y가 될 거고요. 자, 여기 2를 곱했으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y항의 개수가 플러스 2, 마이너스 2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더하시면 됩니다. 5x가 되겠네요. 소거 되겠죠? 그리고 15예요. x는 얼마? 3이네요. 자, 그럼 y는 얼마일까요? 자, 첫 번째 식을 보세요. x-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3-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y는 이 마이너스 y니까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6이라고 쓸까요? 그럼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분의 7이 될 거고 y는 2분의 7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2분의 7.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걸은 거리가 몇 킬로미터냐라고 했거든요. 그럼 왕복한 거리를 구하셔야 되잖아요. 3과 2분의 7, 3.5라고 쓸까요? 더하시면 돼요. 6.5km. 분수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또 만난 세 유형의 문제들 어떠셨나요? 이해 잘 되셨나요? 네. 선생님 강의를 보시기 전에 미리 문제를 좀 풀어보고 들어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연립방정식 활용 한 번 더 준비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